님들, 부자들은 아침 6시 44분에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었어? 하나금융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900명을 추적했어. 그 결과 부자들 평균 기상시간 6시 44분, 일반인은 7시 14분, 딱 30분 차이야. 고작 30분이라고? 잠깐, 이 30분을 1년으로 환산하면 182시간이야. 182시간이면 책 36권 읽는 시간이고 온라인 강의 90개 듣는 시간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야. 이 30분이 만들어내는 소비 구조의 차이, 투자 습관의 차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10년 뒤 연 2천만 원 이상 차가 벌어져. 내가 8개 경제 리포트 분석해서 찾은 거야. 지금부터 부자와 일반인의 24시간을 시간대별로 전부 뜯어볼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같은 하루인데 돈이 쌓이는 사람과 돈이 새는 사람의 차이를 숫자로 전부 보여줄게. 그래서 오늘은 부자와 당신의 24시간 소비 구조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의 복리 위에 서 있어. 자, 첫 번째 타임존, 새벽 5시에서 아침 8시 사이야. 부자의 아침은 단순해. 밤 11시 30분에 자고 아침 6시 44분에 일어나. 수면 시간 7.3시간, 일반인보다 30분 짧아. 근데 단순히 잠을 덜 자는 게 아니야.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야. 부자의 60%는 아침 식사를 챙겨. 근데 밥이 아니야. 찻즙 주스, 그릭 요거트, 견과류 같은 간단한 건강식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점심에 과식할 확률이 67% 높아. 과식하면 오후에 졸리면 업무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지면 야근에 야근하며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 이게 도미노야? 비유하자면 아침 식사는 하루 에너지의 시동. 키아 시동을 안 걸고 출발하면 중간에 엔진이 꺼지는 거랑 같아. 부자 3명 중 2명은 아침에 종이신문을 정독해. 경제면, 정치면 위주야. 일반인은 출근 지하철에서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를 봐. 똑같은 30분인데 뇌에 입력되는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달라. 토마스 콜리라는 미국 연구자가 있어. 이 사람이 233명의 백만장자와 133명의 저소득층을 5년간 추적했거든. 결과가 충격적이야. 부자의 88%가 매일 30분 이상 자기계발 독서를 해. 저소득층은 2%야. 88% 대 2%.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차이야. 잠깐. 이거 알고 있어? 사실 부자와 일반인의 아침 30분 차이가 만드는 연간 금액 격차가 있어. 아침에 배달 대신 간단한 건강식을 먹는 것만으로 하루 5,000원, 한 달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을 아껴. 여기에 아침 독서와 자기계발로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 더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합치면 아침 타임존에서만 연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격차는 다음 시간대에서. 8회 궁금하지 않아? 두 번째, 타임존, 출근 시간. 아침 8시에서 낮 12시.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 시간 편도 37분이야. 왕복 실시간 14분. 이 시간에 뭘 하느냐가 갈려. 부자는 통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날 시장 동향을 체크해. 일반인은 유튜브 쇼츠 보거나 게임에 똑같은 1시간 14분인데 한쪽은 뇌에 자산을 쌓고 한쪽은 뇌에 도파민만 쌓아.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볼게. 출근길에 편의점 커피 1,500원짜리를 사 마셔.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라면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이야. 2025년 기준 한국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야. 세계 평균 150잔의 거의 3배야. 하루 커피 2잔이면 9,000원, 한 달이면 27만 원, 1년이면 324만 원이야. 여기서 부자의 선택이 뭔지 알아? 부자도 커피를 마셔. 근데 사무실에 원두머신을 두고 한 잔에 300원짜리를 내려 마셔. 하루 600원, 연간 22만 원. 차이가 연 302만 원이야. 비유하자면 커피값은 물이 새는 수도꼭지야.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몰라. 근데 1년이면 욕조 하나가 꽉 차. 이 302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30년 복리 투자하면 약 2억 8,500만 원이야. 커피 습관 하나가 노후 자금 3억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바로 데이비드 바크가 말한 라테 팩터야. 작은 반복 지출이 복리로 인생을 갈라놓는 부족. 점심시간도 봐야 해. 수도권 직장인 점심 평균이 9,500원이야. 강남은 15,000원까지 올라가.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 의외로 도시락을 싸오는 비율이 높아. 아니면 구내 식당을 이용해
3,000원, 4,000원 수준이야. 점심값 차이만으로 하루 6,000원, 연 150만 원이 갈려. 스마트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 점심값이 문제가 아니라 점심값이 만드는 소비 관성이 문제라는 거야. 비싼 점심 먹으면 비싼 커피가 따라오고 비싼 커피 뒤에는 디저트가 따라와. 이게 소비의 도미노야. 여기까지 출근 점심 타임존 누적. 차이가 연 452만 원이야. 궁금하지? 오후는 더 심해. 세 번째 타임존 오후 1시에서 6시. 이 시간대는 업무 시간이라 소비 차이가 작을 것 같지? 천만에. 여기서 갈리는 건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이야. 부자의 77%가 주 4회 이상 운동해. 토마스 콜리 연구 결과야. 점심시간에 15분이라도 산책하거나 오후에 짧은 스트레칭을 해. 이게 오후 집중력을 30% 끌어올려. 일반인은 오후 2시에 식곤증이 와. 그래서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 2,000원짜리를 사 마셔. 또는 간식으로 과자, 초콜릿을 사. 하루 3,000원, 5,000원이. 이 시간대에 추가로 세.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야. 업무 효율 차이가 연봉 격차로 직결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오후 집중력이 높은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연간 성과 평가가 평균 12% 높아. 12% 성과 차이가. 3년 연속 쌓이면 승진 속도가 달라지고 승진 속도가 달라지면 연봉이 달라져.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돈이야. 비유하자면 오후 시간은 투자의 배당금 같아. 당장은 안 보이는데 매년 조금씩 불어나. 또 하나, 부자들은 오후에 네트워킹에 시간을 써. 비즈니스 미팅, 라이브 커피챗, 업계 세미나 참석. 일반인은 카톡 단체방에서 수다하거나 중고나라에서 물건 구경해. 똑같은 오후 5시간인데 한쪽은 인맥을 자산으로 쌓고 한쪽은 시간을 소비로 태워. 오후 타임존 누적 차이, 보이는 돈 연 120만 원. 안 보이는 돈 생산성 네트워크까지 합치면 훨씬 커. 그럼 퇴근 후가 진짜 전쟁터야. 다음 시간대가 가장 충격적이야. 네 번째 타임존 저녁 6시에서 밤 쉐바렛이. 여기가 진짜 전쟁터야.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가 있어. 한국인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 2시간 43분이야. 유튜브만 하루 평균 2시간 시청해. 넷플릭스, 유튜브, SNS 합치면 3시간이 넘어. 부자는 이 시간에 뭘 할까? 하나금융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부자의 70%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가족과 식사를 해. 40%는 거의 매일이야. 일반인은 20%만 주 3회 이상 가족 식사를 해. 이게 왜 돈과 관련이 있냐고? 가족과 식사하면 외식 대신 집밥을 먹을 확률이 높아져. 배달음식 평균 주문 금액이 23,000원이야. 집밥은 1인당 5,000원이면 충분해. 가족 2인 기준 하루 36,000원 차이. 주 3회면 월 43만 원, 연 518만 원이야. 여기서 반전이 있어. 대부분이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부자가 집밥을 먹는 건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야.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충동 소비를 막아주거든. 외로운 사람이 보복 소비를 하는 비율이 42% 높다는 연구가 있어. 즉, 가족 식사는 절약이 아니라 소비 방어막인 거야. 그리고 저녁 시간 최대. 달림길, 독서 vs 미디어야. 부자의 연간 독서량. 평균 10권 자산 100억. 이상 슈퍼리치는 20권이야. 일반 한국 성인은 연간 3.2권. 그것도 60%는 1년에 단 한 권도 안 읽어. 책 한 권 값이 15,000원이라고 치자. 연 10권이면 15만 원. 근데 이 15만 원이 만드는 지식복리가 10년이면 연봉을 받고 반대로 넷플릭스 구독료 월 17,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5,000원, OTT 합산하면 월 5만 원, 연 60만 원이야. 진짜 질문은 이거야. 연 15만 원 투자해서 지식 자산을 쌓을 거냐? 연 60만 원 쓰면서 시간을 태울 거냐? 저녁 타임존 누적 차이, 배달비, OTT, 충동 소비 합산 연 800만 원 이상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숫자야. 다섯 번째, 타임존. 밤 11시 이후 자기 전 루틴이야. 부자는 밤 11시 30분에 잠들어. 12시를 넘기지 않아. 이건 규칙이야. 반면 일반인 평균 취침 시간은 자정을 넘겨. 스마트폰으로 쇼핑 앱 돌리다가 새벽 1시에 자는 사람도 수두룩해. 여기서 안 보이는 돈이 새 자기 전 쇼핑 앱, 서핑 충동 구매, 쿠팡 새벽 배송, 알리익스프레스, 무신사 할인.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야간 온라인 충동 구매 비율이 전체 충동 구매의 38%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크타임이거든. 월 평균 충동 구매 금액이 12만 원이라는 조사가 있어. 연 144만 원이야. 부자는 이 시간에 뭘 하냐면
내일 할 일을 정리하고 10분 명상하거나 가볍게 책을 읽어. 돈이 나갈 구조 자체가 없어. 비유하자면 부자의 밤은 내일을 위한 설계 시간이고 일반인의 밤은 오늘의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어내는 시간이야. 방향이 정반대야. 해외 사례 하나 볼게. 일본의 가케이보, 문화야 가계부라는 뜻인데 일본에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가계부 습관이야.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쓴 돈을 기록해 단순 기록인데 가케이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 35%더 저축한다는 연구가 있어.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소비를 의식하게 만들거든. 이건 마인드셋이야. 부자는 하루를 닫을 때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일반인은 하루를 닫을 때 돈의 흐름을 열어놔밤. 타임존 누적 차이 연 144만 원 이상이야. 정리할게. 24시간 전체 누적을 더해보자. 아침 타임 존 연 300만 원, 출근 점심 타임존 연 452만 원, 오후 타임존 연 120만 원, 저녁 타임존 연 800만 원, 밤 타임존 연 144만 원 합치면 연 1816만 원이야. 보이지 않는 생산성 연봉 차이까지 합치면 연 2천만 원을 훌쩍 넘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이게 핵심이야. 이 2천만 원은 단순 절약의 합이 아니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만드는 구조적 격차야. 부자는 24시간을 설계하고 일반인은 24시간을 소비해.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10년 뒤 2억, 30년 뒤 10억이 돼.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현실적인 해결책 3가지 줄게. 첫째, 아침 30분만 앞당겨. 당장 내일부터 6시 44분에 알람 맞춰. 그 30분에 뉴스 하나 읽고 간단한 아침 먹어. 이것만으로 아침 타임존 300만 원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둘째, 라떼 팩터를 추적해 한 달만 내 소비를 전부 기록해봐. 커피, 편의점 간식, 배달앱, OTT, 야간 충동 구매 기록하면 보여. 일본의 가케이보처럼 기록 자체가 방어막이 돼. 셋째, 저녁 3시간을 재설계해. 유튜브 시청을 1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2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가족 시간으로 바꿔.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야. 시간 배분만 바꾸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마인드셋을 바꿔야 해. 소비는 현재의 나를 위한 보상이고 투자는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이야. 부자는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고 일반인은 현재의 감정에 보상을 줘. 이 방향이 뒤집히는 순간 돈의 흐름도 뒤집혀. 세상에 100%는 없어. 이 영상에서 말한 모든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구조는 명확해.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서 돈이 새.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다음 편에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 공개한다. 부자와 일반인의 통장을 열어봤어. 같은 월급인데 잔고가 10배 차이 나는 이유. 놓치면 후회해.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야. 경제교육 목적이야. 투자는 본인 책임이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